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시장이 수급적인 면이나 어떤 지수 상승이라는 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 아주 강한, 거의 가장 강한 상승으로 보일 정도의 모습이 좀 나는데요. 오늘 같은 날이 어떤 종목들이 좀 올랐고 그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를 있는 그대로 좀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왼쪽이 월간 차트이고요. 이쪽은 일간 차트입니다. 이 두 개를 좀 보면 일단 월간 차트로 보면 10월달이 이렇게 양봉 캔들이었고 11월달 역시도 지금 양봉 캔들로 시작을 하는 좀 좋은 모습입니다. 확실히 좋은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 차트에서도 보면 오늘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인데요. 현재 보는 게 시장에서 어떤 신저점 이후에 시장의 매수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6번, 시장의 매도세들은 한 5번 정도로 현재는 매수 쪽의 우위가 좀 더 눈에 띄는 정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좀 보면 코스닥 역시도 오늘 강한 거래량이 좀 있었고요. 근데 좀 긴 기간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의 거래량보다는 좀 못 미치는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가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오르는 부분으로 인해서 좀 지수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월간 차트 상에서도 보면 확실히 좀 강한 모습이 좀 보이죠. 월간 차트 상에서도 양봉 캔들로 시작을 하고 있고 첫 날도 아주 강한 지수 상승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뭐 다들 알다시피 무역 분쟁 관련해서 G20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그런 소식들을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미국의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이 계속 강하게 상승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수를 한번 볼까요? 다우산업지수도 역시 보면 최근 들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5일 정도를 계속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S&P 500 역시도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해종합지수 역시도 2.5% 정도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장이 여기서부터 향후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 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하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좋은 회사와 이 좋은 회사라는 것과 실제로 매매하는 회사는
조금의 어떠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그러면 이 매매 구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좋은 회사와 뭐 매매하기 좋은 어떤 구간에 있는 회사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흔히 가장 이제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과 기술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뭐 이러겠죠. 뭐 가치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거나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거나 주가가 빠지는 것으로 오히려 반기는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좋은 회사인데 계속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오히려 좀 반기는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반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삼성전자 같이 누구나 아는 초일류 기업, 그죠? 세계 1등 회사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좋은 회사로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그럼 매매는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를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13년도에 만약에 매수했다면 한 2016년도까지는 계속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을 것이죠. 근데 같은 좋은 회사이지만 분명히 상승이 크게 일어나는 구간이 있고,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횡보하는 이러한 회사들도 이런 구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한다라도 어떠한 매매하기가 좀 수월한, 혹은 매매해서 수익이 좀 높은 구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한다거나 들쑥날쑥하는, 혹은 최근같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에서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을 월간 차트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간 차트로 보면 매우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보는 보조지표인데요. MACD 보조지표입니다. MACD 보조지표인데 이것의 수치는 제 임의로 조금 편하게 바꿨습니다. 근데 원래 오리지널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MACD의 지표를 수정한 것이 오리지널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수치값은 좀 가리고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조금 MACD 오리지널 값을 조금 더 땡긴 거긴 합니다. 가장 주가와 밀접하게 보일 수 있도록 땡겨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표현이 돼요. MACD의 어떤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이게 좀 나뉜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MACD가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 이 빨간색이 이렇게 될 때 이 중심값 이렇게 되겠죠. MACD가 중심값이 있고 여기 지금 빨간색 선 MACD 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 중심값 아래에 있는 이 구간에서 상승하는 이 구간 역시도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거나 혹은 횡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MACD 선이 이 중심값을 넘어서 우상향할 때는 매우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으로서 실제로 매매하기에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MACD가 영선이든 영선 위에 있든 영선 아래에 있든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피해야 되는 구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좀 러프하게 보면 이렇게 MACD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위아래로 MACD 선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월간 차트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간은 그래도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구간은 한번 좀 아예 손을 건드리면 안 되는 정도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MACD 선을 이렇게 걷을 때
가장 매매하기 안전한 구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이 영선 위에 있는 요 구간밖에 없습니다. 요 구간.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여기에서 본다면 여기 언저리부터 해서 한 여기까지를 볼게요. 보면은 분명히 MACD 선이 밑에서부터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밑에서부터 우상향하는 이런 구간들이 보이죠. 그리고 영선을 뚫고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 근데 요 구간이 매매하기가 좋다라고 했고, 이 구간 역시도 뭐 매매는 한번 노려보겠지만 횡보 혹은 생각보다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 구간이 여기입니다. 처음에 올라갔다가 거의 다시 올라간 부분을 까지 내려와 버리는, 그리고 실제로 MACD 선이 영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이쪽 이만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주 잘된 케이스의 모습인 거고, 예를 들어서 오늘 오른 종목들을 좀 보면,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일단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를 본다면 이 중심선 기준으로 여기의 구간 내서는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 여기를 이제 시그널선을 깨고 내려가는 요 구간, 그리고 영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요 구간은 아예 건들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좀 심플하죠, 월간 차트로 보면. 근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코스피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 코스피로 본다면 이 영선을 기점으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분명히 우상향은 하지만 매우 짧은 상승일 것이고, 이 영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매매할 수 있는 구간, 여기서부터는 매매를 매우 조심해야 되는 구간, 여기는 아주 하락이 강한 구간, 영선을 깨는 구간은,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이 MACD 선이 다시 영선을 돌파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만약에 코스피가 종목이라면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맞겠죠. 이걸 한번 그어볼까요? 이 영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갔죠. 이만큼. 여기 구간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리고 분명히 과거에 여기서부터도 이만큼 상승을 하죠. 요 구간을 따져보면 요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 보면 이 종가로만 해보면, 종가에서 종가로 오면 사실 여기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로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이만큼. 그리고 영선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은 상당히 많이 큰 하락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보통 그 회원들 분들이나 저 역시도 가장 좀 안전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때를 월간 차트에서 MACD 선이 영선 위에서 이만큼 시그널 선을 깨기 전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기에서부터도 한 요 정도 구간, 뭐 요 정도, 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오늘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일별해 볼게요. 삼성전자라는 것을 보면 이 영선을 깨고 나서 한 두어 달 정도 지난 상태인 거고, LG화학도 오늘 일간 차트 상에서는 상당히 좀 반등폭이 컸지만 아직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영선을 깨려고 하는 듯, 그러니까 여기 과거 이 선에서부터 보면 요 정도 선부터 상당히 긴 시간 하락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영선을 깨지 않고 돌아서려나 라고 좀 보일 정도로 오늘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하향하고 있는 이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현재 요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월간 차트 상에서 보면, 큰 그림에서 본다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 영선을 깨고 여기서부터 하락해서 1차 하락, 2차 하락, 1차 하락, 2차 하락, 아주 상당히 깊은 하락을 맞았었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좀 듭니다. 롯데케미칼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만 실제로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이 영선을 빨간색 선이 돌파하는 구간, 요 구간에 와야 된다고 봐요. 과거로 따지면 요런 구간이겠죠. 여기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 언저리 전에 이제 끝내야 되니까요.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요 언저리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종가가 있고 여기에 저가라고 해도 일정 부분의 어떤 수익 구간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신라제는 아직은 짧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눈에 이제 띌 정도로 뜰 정도이죠. 이 구간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가 포스코에서 매매하기 좀 좋았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포스코가 하락이 깊은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들. 근데 다만 오늘은 상승이 좀 있었죠. 포스코 역시도 상승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자꾸 일단 월별로 월간 차트로 먼저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일간 차트로 보면 매우 기쁜 날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삼성전자로 보면 일간 차트만 보면 오늘 3%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간 차트 상에서 어떠한 보조 지표들을 보면 확 다 꺾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매수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다만 큰 흐름에서 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큰 흐름에서 요 구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 안에서 월간 차트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 안에 일간 차트의 모습들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요거를 다시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상승 구간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더라도 일정 부분의 수익 구간이 생길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다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도 일정 부분 수익 구간. 근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빠지고 이렇게 된다 보면 분명히 돌파할 때 샀는데 빠져서 매도해야 되고요. 돌파할 때 샀지만 또 빠져버리고, 돌파할 때 샀지만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구간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내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라고 한다면 코스피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볼게요. 한 120개 정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약 한 10년 정도 기간을 보면, 조금만 더 볼까요? 한 150, 140 정도. 만약에 코스피를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구간은 뭐 요런 구간에서 아주 좋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반등을 하는 요런 구간들이 있죠. 요만큼 반등하는 요만큼, 또 빠졌다가 반등하는 요만큼, 반등하는 요만큼, 여기는 거의 뭐 힘들었을 것 같고요. 이만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어려웠을 거다, 혹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좀 좋았겠다라고 하는 구간은 요런 자리들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뭔가 분위기를 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시장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저희도 철칙이고, 시장을 그대로 믿자가 이제 원칙인데요. 일단은 긴 흐름에서 같이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긴 흐름에서 코스피가
쭉 빠지고 있던 게 툭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영선 아래에서는 꽤 많은 굴곡들이 생길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반드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높고요. 이 영선 MACD 아래에서는.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저 이 영선을 돌파하는 시기대가 가장 안전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이 오늘 분명히 반등에 성공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의 반등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요 그날이라는 이 부분이 있었죠.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이 그날 이후에 이 그날의 어떤 저가를 깨지 않고 시장에서 계속 반등을 주고 있다가 오늘 조금 약간의 한 단계 레벨업 정도 되는 느낌이 좀 났는데요. 그리고 많은 보조지표들도 좀 영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납니다. 다만 월간 차트에서 확실히 좀 돌아간다라는 이 느낌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거나 혹은 좀 짧은 호흡으로 단기 매매 정도의 느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한번 섞어서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간이 분명히 코스피가 요 구간을 지나갈 때 이 영선 월간 차트의 영선을 지나가는 이 구간이 매매하기가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한번 잠깐 눌리고 다시 한번 재상승. 그럼 요 구간을 한번 일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일간 차트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여기가 16년 7월 달이니까요. 지금의 모습과 한번 잘 비교해서 봐보세요. 16년 7월 요 원저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여기서부터를 시작을 하는데요. 월간 차트상의 요 구간은 바로 요 구간을 얘기하는데요. 이 구간을 보면 어떠냐면 200일 이평선이 이 장기 이평선이 있고 5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는 자리 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월간 차트상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려면 일간 차트에서 확인하려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200일 이평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라간다라고 하면 50일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려면 여기서 바로 꺾여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는 뭐 여러 번 왕복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이 구간까지는 아직은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거에 빠졌던 이런 큰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에서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이 커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자리는. 그리고 어떤 기업 실적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가 흔히 GDP 역시도 안 좋다라고 보는 쪽 기관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어떤 가치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기업 실적의 모멘텀들이 갈수록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될 거고요. 어떤 기술적 분석, 흔히 저는 기술적 분석을 차트 분석이라는 말보다 심리 분석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무역 협상, 그죠? 그 무역 분쟁 관련한 부분이 이제 90일 동안 협상을 하는 기간으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좋은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이 반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90일 동안에 많은 어떤 뉴스들이 중간에 새어 나올 텐데 시장은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매매를 완전히 멈추자라는 건 아니지만 안전한 구간은 분명히 월간 차트에서 이 영선을 돌파하는 이 구간이 저는 가장 안전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영선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 영선 이전에 영선까지 가는 그 과정 안에서도 분명히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를 때 왔다 갔다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단기 매매하듯이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보통 상승과 하락은 이런 모습이죠. 자주 표현했지만 상승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고점들을 높여가는 모습, 그죠? 이런 거죠. 상승이 이렇게 됐을 때 이 고점을 뚫고 가고 또 조정이 나오지만 이 고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이 고점을 또 깨고 올라가고 또 조정을 받지만 이 고점을 또 깨지 않고 올라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승해서 이제 하락으로 반전될 때는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이 저점을 깨버리죠. 그리고 반등을 보이지만 이 저점을 다시 넘지 못하고 또 하락하고, 또 반등을 보이지만 이 저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월간 차트를 보면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요 정도까지 왔죠.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 저점을 깨버렸어요. 첫 번째 여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내려왔다가 반등을 보이지만 이 저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강하게 깨버리면서 이 저점까지도 깨버렸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올라왔거든요. 요만큼 올라왔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려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모습도 나올 수 있겠죠.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다면 상승으로 가는 것일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은 보이지만 이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여기를 깨고 하락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요 구간을 잘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부터 월간 차트로 설명했는데 일간 차트로 보면 이 저점 여기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보통 요런 자리에서는 200일과 50일이 정배열로 변합니다. 보통. 그래서 정말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은 여기가 꺾여지는 것을, 우상향으로 꺾여지는 것을 확인하든지 이 자리를 돌파하든지 하는 자리가 제일 안전한 부분일 거고요. 하지만 시장이 이 그날이란 것을 여기서 확인해 준 이상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단기 매매가 들어갈 수 있겠고, 여기 첫 번째 조정일 때는 빨리 손절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왜냐면 여기를 깨고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재상승을 확인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포트폴리오 좀 주식 비중을 좀 실어서, 혹은 여기 전고점을 뚫을 때도 주식 비중을 좀 실어서 이렇게의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 시장이 강했고 꽤 일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예전에 대장주였던 것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그렇게 급하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장에서 아직 많은 것들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간으로 보면 이 언저리 2300이 좀 안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2300이 좀 안 되는 자리를 여기에서 바로 한 번에 이렇게 가버리는 거는 사실 지수가 그렇게 하긴 쉽진 않고요. 이 자리를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조정을 받을 때, 그렇죠? 여기에서 웬만하면 일단은 보유 주식이 있다면 다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 자리를 예전에 2170 정도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거든요. 2170이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는 반드시 주식 비중이 아예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조정 구간, 여기 구간. 대신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특히 이 저점이라고 하면 과거에 여기에 어떤 그날이었던 그 저점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구간에서 돌아 올라갈 때는 여기서부터는 매우 강하게 주식을 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전고점을 넘어버리면 상승 확인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실제로 매수하는 구간은 이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간 차트로 보면 매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를 이렇게 확인한다거나 혹은 MACD의 이 영선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섞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간 차트가 헷갈리니까 주간 혹은 월간으로 한 번 더 크게 확인하는 것, 이렇게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기업으로 본다면 기업의 실적이 있겠고요. 아이고, 글씨가 틀리네요. 기업의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차트로서의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어떤 부분이라고 있다면, 이 부분이 한 60% 정도의 비중을 두고요. 차트 부분 한 40% 정도 비중을 두는데요. 순서는 이렇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것들을 종목들을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종목 안에서 차트상 어떠한 의미 있는 자리들이 나올 때 여기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에는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차트로 들어가지만 또 막상 매수 이후에는 나올 때는 보통 차트에 의해서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우상향할 때는 매우 잘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에 꽤 비중을 실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시장이 깨질 때는 어떠한 기법도 안 맞겠지만 웬만해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식들이. 근데 지금은 이런 좀 월간 차트로 한번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 월간 차트로 보면 요런 자리들이거든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라고 보여져요.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많이 드리냐면, 오늘 뭐 저희 회원이든 회원이 아닌 분이든 꽤 많이 흥분돼 있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뭐 연락 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 자리를, 과거에 크게 빠졌던 자리를 보면 요런 자리예요. 그게 요렇게 돼요. 꽤 오랜 시간, 하나, 둘, 셋, 한 6개월 정도 거의 횡보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같이 급하게 V자 반등한 경우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과거 요런 자리를 보면 여기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꽤 많이 횡보를 했거든요. 과거에 여기는 더 심했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지수가 1, 2%씩 강하게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거의 약 한 2% 정도 올랐다고 시장의 큰 흐름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소리를 좀 하고 싶고요.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10월 달에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요 구간에. 지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벌기는 쉬워도 까먹기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벌기는 너무 어렵고 까먹기는 쉬운 게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띄는 자리들이 이렇게 급락할 때는 눈에 띄는데요. 보통 그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계좌를 계속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요. 시장의 어떤 기업, 어떤 모멘텀, 펀더멘털이 그리 좋은 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무역 분쟁에 관련된 어떤 조금 완화되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고 기업 실적이 갑자기 다시 점프하거나 이르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혹시 수급적인 어떤 모습의 상승이라면, 수급에 의한 상승이라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실적을 나침반으로 삼죠. 근데 이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사람은 수급을 나침반으로 삼을 겁니다. 근데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마다 나오기 때문에 뜨문뜨문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변동은 있겠지만 그래도 잦은 변동은 많지는 않은데요. 기술 수급적인 면으로 수급에 의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수급은 금방금방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갈피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나침판을 두고 수급이라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좀 보자라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실적이라는 나침판은 이렇게 향하는데 바람이 잠깐 올라갔다가 또 빠지는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단은 이 그날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 안에서 계속 트레이딩 관점의 선거는 맞고요. 다만 이것이 아까 추세를 얘기했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 올라갈 때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너무 많은 어떠한 기대는 일단 갖지 마시고요.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아직 거의 좀 최근에 오늘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달에 마음고생했던 거 다 그 시간 너무 안 갔잖아요. 10월이 한 달 동안이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